첫째, 한국은 세계 역사에서 봐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너무도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성공을 이루어낸 기적의 국가다. 아마 이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인들은 물론 세계인 누구라도 모두 쉽게 동의하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둘째,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하고 살아가기 고통스럽고 힘든 나라다. 이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경우 절대 쉽게 동의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 한국인들조차도 이게 도대체 무슨 엉뚱한 소리인지 싶을 정도로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주장도 그리고 두 번째 주장도 이보다 더 이상 정확할 수 없을 정도로 둘 다 모두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특히 그 두 번째 주장이 어째서 사실일 수밖에 없는지 미국 최고의 작가가 최근 직접 한국에까지 방문해 그 사실을 확인하고 분석한 결과를 따라 우리도 한번 그게 정말로 사실인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오늘 이야기는 이 사람 마크 맨슨이라는 미국에서 꽤 유명한 작가인데 최근에는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까지 찍은 유명인입니다. 저도 그의 책을 대략 7, 8년 전쯤 읽었었는데 그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말을 이리저리 돌려서 하는 그런 타입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상이나 상황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도 매우 뛰어난 사람인데 그런 그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지난 1월 우리 한국에 방문해서 미니 다큐 비슷한 것을 찍어갔습니다. 다큐 영상의 제목은 이 영상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를 방문했다 였고 당연히 우리 한국이 그렇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에 방문한 그는 의뢰 다른 외국인들이 그렇듯 서울 곳곳 유명한 곳들도 방문을 하고 또 PC방에 가서 게임도 해보고 시장에 가서 떡볶이 같은 것도 사 먹으면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와의 첫 만남에 짧게 인사를 나눈 후 이후 한국에서 10년 넘게 생활해온 외국인들 그리고 한국의 저명한 심리학자들과 인터뷰를 나누면서 자신이 분석한 이 한국이라는 독특한 나라에 대해 진단을 시작합니다. 그의 진단은 좀 완곡한 표현을 빌리자면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매우 우울한 국가이고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정신병 환자들이 가득한 끔찍한 곳입니다. 그가 어째서 그렇게 진단을 했는지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그는 어째서 한국에서 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그토록 인기가 높았는지 그 이유를 파고드는데 물론 그게 과거 2000년대 전후 한국에서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보급되면서 생겨난 그 수많은 PC방 덕분이라는 점도 있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한국인들 자체가 엄청나게 경쟁적이자 전투적이었기 때문이었고 그런데 또 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은 한국인들의 그런 특성 또는 욕구가 마음껏 분출되기에 기가 막히게 적합한 형태의 게임이었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크래프트는 한국에서 단지 인기 게임만이 아니라 나아가 하나의 거대한 스포츠로까지 진화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점은 바로 한국의 그런 e스포츠 선수들 즉 과거 임요한 옹 같은 스타들이나 요즘 페이커 같은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하여 그렇게 대단한 실력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한 관찰이었습니다. 그 비결은 회사 기숙사에서 숙식을 하며 말하자면 눈을 뜨고 있는 시간 동안에는 오로지 연습만 하고 또 그런 훈련을 팀원들끼리 끝도 없이 경쟁하게 하여 결국 최고 선수를 뽑아내는 치열한 토너먼트 방식이었는데 마크 맨슨이 볼 때 그런 방식은 물론 그 결과야 효과가 있겠지만 그런 끔찍한 수준의 경쟁 압박은 인간의 정신에 무척 해로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후 마크 맨슨은 한국의 다른 곳들 즉 직장과 학교에서도 그것과 비슷한 수준의 살인적인 경쟁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린아이가 학교라는 곳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졸업 후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그런 과도한 경쟁과 압박의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무서운 곳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거기에 더해 한국 사회의 또 다른 특이한 점은 바로 신기할 정도로 경직된 이분법적 판단 기준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조금 느린 사람들도 있을 텐데 한국에서는 똑똑한 게 아니면 멍청한 게 되어버리는 아니면 성공한 게 아니면 그냥 그 나머지는 모조리 실패한 게 되어버리는 이 또한 살인적으로 냉혹한 이분법적 사고가 만연해 있는 곳으로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점은 이 한국인들이 말하는 그 성공이나 또는 뛰어나다는 것의 기준이 엄청나게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아예 구조적으로 대다수의 멀쩡한 사람들도 패배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지옥의 철창 속에서 우리 자신들도 그리고 지금의 아이들도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런 똑같은 기준 잣대는 이후 직장을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있는지, 연봉은 얼마인지, 또는 자동차는 무엇을 타고 있으며 또 사는 곳은 어디인지 등 끝도 없이 이어지며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노력해온 수많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도태의 비탄과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를 우리 한국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예를 보아도 알 수 있듯 다들 너무 머리도 좋고 뛰어난 데다 또 거기다가 다들 또 너무 열심히까지 하기 때문에 정말 한국에서는 죽을 만큼 노력을 한다고 해도 잘하는 것은커녕 좀처럼 도태의 비난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에는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이 조금 위험한 수준으로 만연하다는 사실을 마크 맨슨은 여러 의사들과 심리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하며 알게 됩니다. 그런 반면 우울증 같은 정신의 병을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환자들 역시 공개적으로 도움을 받는 서양과는 다르게 한국의 우울증 환자들 가운데 채 7%도 또는 알코올 중독자들 가운데는 채 2%도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는 순간 그것 역시 또 하나의 약점이 되어 공격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빌미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는 그런 사실을 숨기며 혼자 참아가며 병을 키우게 됩니다. 한편 이런 비정상적인 정서가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이나 외적인 것에서 그 돌파구를 찾는 것처럼 보이는데, 즉 외모를 가꾸는 것이나 또는 비싼 명품을 구입하여 치장하는 것으로 다른 경쟁에서 낙오된 자신의 자존감이나 체면을 보상하고 채우려고 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그는 지적합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 사회에서는 언젠가부터 돈이 최고인 사회가 되어버리고 뉴스나 미디어에서도 온통 외모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부자들이나 명품 또는 부동산 같은 이야기들만 가득하게 된 기형적인 사회의 모습을 갖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한국 사회는 과거 2000년도 전부터 뿌리 깊게 가지고 온 이 유교 문화와 자본주의에서 좋은 것들은 모두 잃어버리고 대신 나쁜 것만 남아버린, 그러니까 유교의 가장 큰 혜택인 공동체 안에서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은 사라진 채 가장으로서, 학생으로서 또는 주부로서 그 공동체에 빚진 책임만을 요구받게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잘잘못을 평가하고 지적질만 하는 고통스러운 사회가 되었다는 뜻이며,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의 가장 큰 덕목인 개인주의와 자유로움은 혼대간데 없고 오직 물질을 숭배하고 내면이 아닌 외부로 보여지는 모습에만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사회가 되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가 진단한 오늘날 우리 한국에 대한 단상이었는데, 한국인이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플 정도로 정확한 진단이자 지적이었으며, 물론 달콤한 말이나 칭찬은 우리의 기분을 잠깐 좋게 만들어주지만 금세 사라져버리는 대신 마치 쓴 약이나 정말 먹기 싫은 어떤 야채들처럼 가끔은 또는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와 화두를 우리 사회의 대화 속에 억지로라도 던져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는 단지 이렇게 우리의 아픈 곳을 지적하는 것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끝마치지 않습니다. 일단 그는 이런 기형적인 사회의 모습은 지난 70년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이 한국인들이 너무도 빠른 시간 안에 또 너무도 커다란 성공을 이루어내는 그 기적 같은 역사를 가능케 한 초고도 압축 성장의 필연적인 후유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대가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어떤 중학생 학생이 여름 방학 동안 키가 50cm나 자랐다면, 또는 어떤 멸치 같은 성인 남자가 헬스장에서 운동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마동석 같은 근육질의 몸이 되었다면, 그 중학생이나 또는 그 멸치 남성의 뼈나 근육에는 어쩌면 겉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필히 어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한국 전쟁 직후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가난한 국가이자 그 국토마저도 모두 자갈밭으로 갈아엎어진 데다 해방 당시 대략 2,500만 명이었던 인구 가운데 그 전쟁으로 100만 명 가까이 다치거나 죽어버렸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후 70년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룬 성장은 단지 중학생이 방학 중에 키가 50cm가 자라는 수준이 아니라 7살짜리 초등학생이 한 달 만에 키가 2m로 자라버린 수준에 비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기록적이면서도 기적적인 초고도 성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 어딘가에는 그 후유증이 없을 수가 없고, 이번에 고맙게도 마크 맨슨이 상세히 지적해준 부분들, 그리고 사실 과거 1990년대와 2000년대를 모두 겪어온 우리 기성세대들이 요즘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다들 느끼고 있었을 바로 그 이질감과 불편함들이 그 후유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불쾌하고 슬픈 스토리의 결말은 희망적입니다. 이건 마크 맨슨의 결론이기도 하고, 사실 저 역시도
영상을 시청하면서 그 마지막에 다다르며 했던 같은 생각인데, 이런 모든 사회적 아픔과 비정상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인들이 가진 모든 능력 가운데 가장 뛰어난 능력은 바로 리질리언스, 즉 회복력이기 때문입니다. 길게는 임진왜란이 있었던 500년 전, 또는 그 직후에 찾아온 두 번의 호란, 아니면 100년 전 나라를 빼앗겼던 그 암흑기의 기억이나, 또는 70년 전 이 땅에서 벌어졌던 전쟁과 그 직후의 상황을 떠올려봐도, 아니면 25년 전 찾아왔던 IMF를 떠올려봐도 우리에게, 또는 이 땅에서 문제가 없었던 시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언제나 마지막처럼 느껴지던 최악의 불행이나 사건이 닥쳐왔고 또 많은 피해를 남겼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 한국인들은 그 모든 위기 때마다 서로의 모든 다름을 한쪽으로 밀어두고 한 몸처럼 똘똘 뭉쳐 이겨냈고, 또 순식간에 모든 상황을 정상화시켜 버리면서 깔끔하게 회복했습니다. 그런 미친 회복력이야말로 우리 한국인들이 가진 모든 능력, 즉 그 뛰어난 머리나 예술적 감각, 미친 손기술, 아니면 유대인들을 게으름뱅이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 성실함이나 노력보다도 우리 한국인을 가장 한국인답게 만들어주는 가장 대표적인 슈퍼파워이자 우리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땅히 겪어야 할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지난 70년의 세월이 숨가쁘게 지나갔고, 이제는 그 엄청난 성공의 후유증을 잠시 겪고 있는 것일 뿐, 다시 또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회복의 시기를 우리는 가지고 재정비를 한 다음, 다시 또 다음 레벨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 우리는 또 앞서 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크 맨슨의 마지막 멘트처럼 우리 한국인들은 그게 뭐든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해답을 반드시 찾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